안녕하세요. 에이징의 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입니다. 제가 안면거상 재수술을 상담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요. 재수술하는 환자분들 보면은 귀와 귀 주변의 모양이 어색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면거상 수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귀 모양 및 귀 주변이 수술 전과 같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면거상 수술 후에 귀 주변에서 자주 생길 수 있는 어색한 증상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구렛나루의 변화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 앞뒤의 흉터가 가능한 없어야 하고, 칼기가 없어야 되고, 자연스러운 귓볼 모양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두피의 탈모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먼저 칼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귓볼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어져 있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귓볼과 피부가 연결되면서 조금 어색한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들이 생기는 이유는 안면거상 수술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당긴 후에 남는 피부만 이렇게 적절히 제거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리하게 욕심을 내거나 또는 근막을 충분히 당기지 못한 경우에 무리하게 피부를 당길 수 있는데, 과하게 피부를 절제하고 당기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봉합된 피부의 양면이 서로 잡아당기게 되면서 귓볼이 아래로 당겨지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칼기 증상의 원인입니다. 다음 케이스 보시면은 귀 앞에 굉장히 흉터가 과하게 있으면서 귀 앞에 있는 이 머리카락들이 원래는 이쯤에 있어야 될 구렛나루 머리들이 굉장히 위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 뒷부분에도 흉터가 과하게 있고, 역시 두피 안으로 절개를 한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 당기다 보니까 구렛나루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위로 많이 이동이 되고 흉터도 과하게 생긴 것입니다. 안면거상 절개에는 두피 안으로 절개하는 것이 있고 피부 쪽으로 절개하는 것이 있는데, 구렛나루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은 굉장히 피부가 많이 남는 상태입니다. 피부를 많이 절제하기 위해서는 피부 쪽으로 이렇게 절개를 해야 이 구렛나루의 모양을 이동이 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수술 후의 모습인데 피부 쪽으로 절개를 해서 구렛나루는 전혀 이동이 되지 않게 하면서 피부는 상당히 많이 절제한 경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얼굴의 아랫부분이 무게로 인해서 처져 있는 경우입니다. 피부가 남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렛나루 안쪽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고, 이 아래쪽에 떨어진 이 부분만 위쪽으로 잘 올려서 이 부분에서만 최대한 변화가 생기게 하고, 이 뒷부분에서 피부의 이동량은 거의 없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약간 미용을 해서 머리카락이 짧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구렛나루 피부는 전혀 절제되지 않았고 수술 전과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탈모인데, 역시 두피 또는 피부 쪽을 너무 지나치게 절제하고 과하게 봉합을 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감소하면서 두피에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역시 이와 같은 증상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속에서 근막을 최대한 당기고 남는 두피는 가능하면 남는 부분만 자연스럽게 절제해내는 것이 이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귀 밑에 이렇게 불룩한 증상도 상당히 자주 관찰이 되는데, 이 경우는 반대로 귀 주변에 남는 피부를 너무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거상을 하고 나면은 귀를 중심으로 주변부에 많이 남게 되는데, 귓볼 주변의 피부를 다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절히 잘 제거를 해주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귀 밑이 불룩한 증상이 생기고, 피부가 또 모자르면은 귓볼이 당겨지는 칼기가 생기고, 이렇게 굉장히 귓볼은 약한 조직이라서 귓볼 주변 피부는 모자르지도 않고 또 과하지도 않게 적절히 잘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수술하는 환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분 재수술을 한 모습입니다. 귓볼 주변으로 남는 피부의 양을 적절히 제거함으로써 귓볼 주변의 불룩한 증상들을 해결하였습니다. 또 다음 환자분입니다. 수술 전이고 수술 후 1년째 모습인데, 칼기 증상 없고 귀 앞뒤로 흉터 관찰되지 않고 구렛나루 변형 탈모 증상 없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칼기 증상 없고 구렛나루 모양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귀 앞에 흉터 눈에 띄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이분은
두피 안 절개가 아니라 피부 쪽 절개를 했던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굉장히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구렛나루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부 쪽 절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부 쪽 절개를 해도 과하게 잡아당기지 않고 남는 피부만 절제하게 되면은 1년 뒤에 보시면 절개선도 굉장히 눈에 띄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 뒷부분의 흉터도 최대한 귀 뒤에 홈을 따라서 최대한 붙여서 절개를 하고 피부에 절제되는 양을 적절히 조절을 하게 되면은 눈에 띄지 않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칙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근막 수술이 하여튼 안면거상에서 제일 핵심이야. 그게 어려워. 근데 얘기한 대로 신경 다칠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동굴 파듯이 근막을 두껍고 넓게 해서 그 속에서 뭔가 다 하고 남는 거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덮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뭐 다 이렇게 돼요. 구렛나루 변형도 없고 흉터도 별로 없고 다 신경 쓰지 않고 수술 후에 생활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안면거상 수술 후에 귀와 귀 주변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수술하는 것이 이와 같은 증상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면거상 수술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질문 주시면 언제든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에이징 헬 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